장례식장 앞에 갑자기 나타난 검은 벤츠 행렬. 고급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일제히 내려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28년간 무능하다고 무시받아온 그 며느리, 금은이를 말이죠. 혹시 금은이 여사님이십니까? 정중한 목소리에 장례식장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의혹이 가득했습니다. 대체 누가 왜 이런 격식을 차려가며 그 보잘것없던 며느리를 찾는 것일까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내린 한 노인의 정체를 알게 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말을 잃었거든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시간을 되돌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함께 보시죠. 사흘 전 금은이의 하루는 언제나처럼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히 부엌으로 향해 밥을 짓고 반찬을 데우고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의 아침상을 준비했습니다. 28년 동안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던 일상이었죠. 며느리, 밥이 너무 되었잖아요. 시어머니 박순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금은이는 황급히 뛰어나가 밥을 확인했지만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적당히 지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변명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고개를 숙인 채 사과하는 금은이를 보며 박순자는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28년을 살았는데도 늘 이 모양이야. 밥 한 번 제대로 못하면서. 아침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시동생 박민호와 시누이 박수진도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은이가 자리에 앉으려 하자 박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는 부엌에서 드세요. 우리 얘기할 게 있어서요. 무슨 얘기인지 궁금했지만 금은이는 순순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수가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 병원에서도 별다른 말을 안 해주고. 형님이 혹시 정말 위험한 건 아니죠? 박민호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만약에라도 형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수진의 노골적인 질문에 금은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이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유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야 당연히 우리 가족들이 관리해야지. 며느리 혼자서는 무리잖아. 시어머니의 말에 형제자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이미 다 정해진 일인 양 말이죠. 금은이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 모아온 것들, 남편이 아끼던 집과 모든 것들을 벌써 나눠 가질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8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말이죠. 점심시간이 되자 금은이는 시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내내 금은이의 모자라는 점들을 지적했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정말 답답해서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 채소를 고르다가도 생선을 사다가도 끊임없는 잔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박순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 며느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28년을 가르쳐도 늘 이 모양이에요. 금은이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그저 고개만 더 깊이 숙일 뿐이었습니다. 이미 익숙한 일이었거든요. 저녁때가 되어서야 남편 박철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지만 금은이를 보자마자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에 금은이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온종일 받았던 스트레스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괜찮았어요. 당신은 어떠셨어요? 몸은 좀 어때요? 응, 괜찮아. 조금 피곤하긴 하지만 금은이의 눈에는 남편의 얼굴색이 예전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더 자세히 물어보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철수야, 밥 먹어라. 며느리가 또 밥을 되게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먹어야지. 남편은 어머니의 말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금은이가 지은 밥이 이상하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 아내를 두둔하기에는 그도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식사 중에도 시댁 식구들의 금은이를 향한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것처럼 그녀가 있는데도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서슴없이 했습니다. 형수는 정말 요리 실력이 늘지 않네요. 28년째인데도. 박수진의 비아냥에 박민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집안 요리법을 아직도 제대로 익히지 못했어요. 금은이는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남편 앞에서라도 말대꾸를 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남편과 단둘이 남았을 때 박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좀 더 당당하게 말해드리지 못해서.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 금은이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남편만은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해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날 밤 박철수는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금은이는 황급히 응급실로 남편을 모셨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좀 더 정밀한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다시 오세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남편은 금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아프게 돼서. 무슨 소리예요? 빨리 나으시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금은이의 마음속에는 불안한 예감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심각한 병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말이죠. 그날 밤 시댁에서는 또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철수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은 것 같아. 정말 큰 병이면 어떻게 하지? 그럼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둬야 하는 거 아니야? 금은이는 이런 대화가 오가고 있는 줄도 모른 채 남편의 회복만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이틀 후 금은이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 박철수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위암말기 진단을 받고 겨우 하루를 버티다가 금은이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금은이의 절규가 병실을 가득 채웠지만 남편은 다시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28년간 그녀를 지켜주던 유일한 사람이 영원히 떠나버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은이에게 슬퍼할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장례 준비가 시작되자마자 시댁 식구들은 그녀를 완전히 배제시켰습니다. 며느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박민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장례식장 선정부터 음식 준비, 부고, 발송까지 모든 것을 시댁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마치 금은이는 이 집안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장례식 당일 아침, 금은이는 일찍 일어나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정말 모든 게 끝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며느리, 뭐하고 있어요? 빨리 나와서 손님 맞을 준비해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새벽부터 집안을 울렸습니다. 금은이는 서둘러 상복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벌써 몇몇 잃은 문상객들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금은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보다는 시어머니나 시동생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 문상객이 금은이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려 했지만 박순자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워낙 소심해서 인사도 제대로 못해요. 그 말을 들은 금은이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도 그녀는 주변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형수, 저기 꽃 좀 정리해주세요. 보기 흉하게 막 놓여있네요. 시누이 박수진이 지시했습니다. 금은이는 말없이 꽃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시누이의 눈에는 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답답하네요. 역시 이런 건 센스가 있어야 해요. 박수진은 금은이가 한 일을 모두 엎어버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도 시누이는 서슴없이 형수를 비하했습니다. 금은이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그저 고개만 더 깊이 숙일 뿐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본격적인 장례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발인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시댁 식구들의 금은이를 향한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형수는 뒤에 서 계세요. 가족들이 앞에 서야죠. 박민호가 말했습니다. 28년간 이 집의 며느리였지만 오늘만큼은 가족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영정사진 속 남편이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금은이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미안하다고. 당신을 제대로 보내드리지도 못한다고.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참아온 탓인지 이제는 슬픔조차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한 친척이 박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뭘 어떻게 해요? 아들들이 있는데. 민호랑 수진이가 잘 돌봐줄 거예요. 그럼 며느리는? 글쎄요. 혼자 살아야죠 뭐.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며느리라고 해서 평생 시집살이 할 이유는 없죠. 그 대화를 들은 금은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미 어제 밤에 들은 이야기였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보니 현실이 더욱 실감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금은이에게 쏠렸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저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금은이는 견딜 수가 없어서 잠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장례식장 밖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정말 끝이구나. 28년간의 결혼 생활이, 그 모든 기억들이 오늘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형수. 박수진이 밖으로 나와 금은이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안에 손님들 많은데 혼자 나와서. 정말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형수가 좀 더 신경 써야죠. 금은이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자마자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저기 음식 부족한 것 같은데 좀 더 준비해봐요. 시어머니의 지시에 금은이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준비할 수 있는 음식은 이미 다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더 준비할 게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손님들이 배고파하는데. 정말 생각이 짧아. 시어머니가 짜증을 냈습니다. 마치 금은이가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는 가운데 금은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제가 해결할게요. 다행히 박민호가 나서서 근처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시선은 여전히 금은이에게 차갑기만 했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발인이 시작되었습니다. 관이 나가는 모습을 보며 금은이는 이제야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시댁 식구들은 그녀를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형수는 여기 남아서 정리 좀 해주세요. 우리는 화장터에 다녀올게요. 박민호가 말했습니다. 저도 함께. 아니에요. 누군가는 여기 남아서 뒷정리해야 하잖아요.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에도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금은이는 장례식장에 혼자 남았습니다. 남편의 영정만 남은 텅 빈 장례식장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28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영정사진 속 남편에게 혼잣말을 하던 금은이는 갑자기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장례식장 입구에 몇 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곳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급스러운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은이를 보더니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댁이 어디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정중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금은이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금은이가 말을 더듬거리고 있을 때 화장터에서 돌아온 시댁 식구들이 장례식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정장을 입은 사람들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요? 박민호가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 남자가 명함을 꺼내려는 순간 박순자가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장례식이에요. 나중에 오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일이라서. 하지만 그 사람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다시 금은이에게 향했습니다. 마치 그녀를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그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금은이 여사님이십니까? 장례식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의혹이 가득했습니다. 대체 누가 왜 이런 격식을 차려가며 그 보잘것없던 며느리를 찾는 것일까요? 금은이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왜 자꾸 자신을 쳐다보는 것일까요? 하지만 그녀는 그 이유를 알 리가 없었습니다. 아직은. 네. 저가 금은이입니다. 금은이의 조심스러운 대답에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순간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민호가 성큼 앞으로 나섰습니다. 형수를 왜 찾으시는 거죠? 대체 무슨 일이시길래? 하지만 그 남자는 박민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금은이에게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는 이한국 그룹에서 나왔습니다. 금은이 여사님을 오랫동안 찾고 있었습니다. 이한국 그룹. 그 이름만으로도 장례식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곳에서 왜 금은이 같은 평범한 며느리를 찾는 것일까요? 박순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한국 그룹이요? 그런 큰 회사에서 우리 며느리를. 뭔가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분명히 금은이 여사님이 맞습니다. 그 남자가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이것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금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는데 놀랍게도 20대의 젊은 금은이가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초라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었죠. 어머, 이게. 금은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사진은 분명 28년 전 그녀가 집을 나오기 전에 찍었던 것이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박수진이 사진을 보려고 다가왔지만 금은이는 재빨리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여사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그 남자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희가 여사님을 찾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28년 동안 말이죠. 28년. 바로 금은이가 시집 온 지 된 시간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시선이 모두 금은이에게 쏠렸습니다. 지금까지 무능하다고만 생각했던 며느리에게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형수, 이게 대체 뭐예요? 왜 이한국 그룹에서 형수를 찾는 거죠? 박민호의 다그치는 목소리에 금은이는 당황했습니다. 사실 그녀 자신도 정확히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금은이의 대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여사님께서 혼란스러우실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와 함께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요? 오늘은 남편의 장례식인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급한 일이라서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박순자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오늘이 무슨 날인데 며느리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장례식도 끝나지 않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장례식장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차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의 고급 승용차가 동시에 도착하는 소리였죠. 모든 사람들이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검은색 벤츠 5대가 일렬로 서 있었고 각 차에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저게 뭐예요? 박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 맨 마지막 차에서 한 노인이 내렸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노인은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범상치 않은 위엄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주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에 있던 정장 입은 남자가 급히 밖으로 나가더니 그 노인에게 무언가를 보고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장례식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가 다시 들어와 말했습니다. 회장이라는 말에 장례식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회장이요? 이한국 그룹의? 박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한국 그룹의 이 회장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이한국 그룹의 회장이 직접 왔다는 말에 장례식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거물이 왜 이런 작은 장례식장에 나타난 것일까요? 금은이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설마 했습니다. 28년이 지났는데 그분이 직접 나설 리가 없잖아요. 여사님,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저를요? 네, 여사님을요. 금은이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제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28년 전 그녀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던 그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박순자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우리 며느리가 뭐라고 이한국 그룹 회장이 직접. 하지만 그녀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 문이 열리고 이한국 그룹의 회장 이재민이 직접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장례식장 안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금은이를 발견하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2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한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은희야, 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장례식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한국 그룹의 회장이 평범한 며느리를 이름으로 부른 것입니다. 금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그 순간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이한국 그룹 회장의 딸이라고? 28년 동안 무능하다고 무시해온 며느리가? 이 회장이 금은이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찾았다. 정말 오랫동안. 그의 목소리에는 28년간의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이 죽음과도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라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박민호와 박수진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무능하다고 무시해온 며느리가 이한국 그룹 회장의 딸이라니.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회장이 금은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정말 많이. 그의 목소리에는 28년간의 미안함과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금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세요? 그럼 내가 누구겠느냐?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 이 회장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70평생 강인함으로만 살아온 그였지만 잃어버린 딸 앞에서는 그저 한 명의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박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형수가 이한국 그룹 회장의 딸이라고요? 이 회장이 처음으로 시댁 식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내 딸이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충분히 들었습니다. 박순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28년 동안 며느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떠올리니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게 저희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박민호가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의 표정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몰랐다고요? 28년 동안 한 집에서 살면서 이 회장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에 시댁 식구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금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분들은 정말 몰라.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은희야, 너는 왜? 저 역시 제 선택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이 회장은 딸의 말에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28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딸이 평범한 회사원과 결혼하겠다며 집을 나갔던 그날 말이죠. 그래도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 필요는 없었잖느냐. 괜찮았어요. 철수가 있었으니까요. 금은이가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회장도 영정을 바라보더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사위에게 인사를 드려야겠군. 그 모습을 본 시댁 식구들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이한국 그룹의 회장이 그들의 아들이자 형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장이 영정 앞에서 정중히 절을 올린 후 말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내가 지키지 못한 딸을 대신 지켜주셔서. 그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장례식장 안의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이 회장이 다시 금은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희야, 이제 집으로 가자.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금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아직은 안 돼요. 철수의 장례를 마저 치러야 해요. 물론이다. 사위의 장례는 마땅히 제대로 치러야지. 이 회장이 수행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장 좋은 장례식장으로 옮기고 모든 것을 최고급으로 준비해라. 네, 회장님. 수행원 중 한 명이 대답하며 즉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박민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저희가. 당신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회장의 차가운 말에 박민호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사위의 장례는 내가 치르겠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시댁 식구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한국 그룹 회장의 딸을 28년 동안 무시하고 구박했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박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몰라서. 하지만 이 회장이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몰랐다는 변명은 이제 그만하시죠.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한 집안의 며느리를 그렇게 대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그의 말에 시댁 식구들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이때 수행원이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시내 최고급 장례식장에 연락했습니다. 지금 당장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 좋다. 그리고 조화는 내 이름으로 가장 크게 준비하고 부고도 다시 발송해라. 이한국 그룹 회장의 사위라고 명시해서. 그 말을 들은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한국 그룹 회장의 딸을 어떻게 대했는지 말이죠. 금은이가 아버지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큰일은 하지 마세요. 철수도 그런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은희야, 이건 내 마음이다. 그동안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아버지의 마지막 도리야. 이 회장의 목소리에는 28년간의 후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박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형수는 이한국 그룹이 상속자입니다. 이 회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유일한 혈육이자 이한국 그룹의 정당한 후계자입니다. 그 말에 시댁 식구들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상속자라고? 이한국 그룹의 후계자라고? 그럼 금은이가 가진 재산이 대체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박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형수는 얼마나? 하지만 이 회장의 날카로운 시선에 말을 멈췄습니다. 재산이 궁금하십니까? 글쎄요. 내 딸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내 딸이 결정할 일이겠죠. 이 회장이 금은이를 바라보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은희야, 이제 정말 집으로 가자. 내가 없는 28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른다. 금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28년 만에 다시 찾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에게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이 28년 동안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었으니까요. 1시간 후 서울 시내 최고급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시댁 식구들은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최고급 조화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고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입구에 자리한 거대한 조화였습니다. 이한국그룹 회장 이재민이라는 이름이 크게 적혀 있었고 그 아래로는 국내외 유명 기업들의 조화가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박민호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평생 보지 못했던 규모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진짜 재벌가의 힘이구나 싶었죠.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미 수백 명의 조문객들이 와 있었습니다. 정치인, 기업인,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한 정치인이 이 회장에게 다가와 조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금은이를 보더니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마치 그녀가 누군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시댁 식구들은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무능한 며느리라고 무시했던 사람이 이제는 이 모든 사람들이 공손하게 인사하는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회장이 금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은희야, 사람들에게 인사해야겠다. 금은이는 아직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28년 동안 잊고 살았던 세계가 갑자기 눈앞에 펼쳐진 것이었죠. 조문객들이 하나둘 금은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모두들 그녀를 이한국그룹의 상속녀로 대했습니다. 어떤 이는 예전에 만났던 것을 기억한다며 반가워했고 어떤 이는 그녀의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박순자는 이 모든 광경을 보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모두 금은이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28년 동안 무시하고 구박했던 그 며느리에게 말이죠. 한 대기업 회장이 이 회장에게 다가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금은이의 지위가 단순히 상속녀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따님께서 돌아오셨으니 그동안 미뤄두셨던 사업들을 다시 진행하실 수 있겠군요. 이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희가 돌아와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죠. 그 말을 들은 박수진은 깨달았습니다. 금은이가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녀가 아니라 이한국그룹의 실질적인 핵심 인물이라는 것을 말이죠. 이때 한 변호사가 이 회장에게 다가와 서류 가방을 건넸습니다. 이 회장은 그 서류를 받아보더니 금은이에게 가져갔습니다. 은희야, 이걸 확인해봐라. 금은이가 서류를 펼쳐보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그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감히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서류에는 이한국그룹의 지분 구조가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금은이의 이름으로 등록된 지분이 전체의 60%가 넘었습니다. 즉, 그녀가 이한국그룹의 최대 주주였던 것입니다. 이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내가 집을 나간 후에도 계속 너 명의로 늘려왔다.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 금은이는 그제야 아버지가 얼마나 자신을 기다렸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편 시댁 식구들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60%라면 이한국그룹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분이었습니다. 그 가치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수준이었죠. 박민호는 속으로 계산해봤습니다. 이한국그룹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수십조 원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은이가 가진 재산은? 생각만 해도 현기증이 났습니다. 조문객들 중에는 외국인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이한국그룹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 외국인 사업가가 금은이에게 다가와 영어로 조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한국그룹으로 돌아오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이런 국제적인 규모를 보며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이 회장이 금은이에게 회사 임원들을 소개시켜주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그녀를 미래의 회장으로 대하며 극진한 예의를 보였습니다. 따님, 언제든 회사에 나오시면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임원의 말에 금은이는 당황했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아직은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입니다. 충분히 시간을 가지세요. 그 대화를 들은 박수진은 깨달았습니다. 금은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이한국그룹의 회장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때 한 기자가 몰래 사진을 찍으려다가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이미 이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이 회장이 수행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언론 보도는 최소한으로 하되 사실만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해라. 그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모습을 본 시댁 식구들은 새삼 그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했습니다. 박순자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런 집안의 딸을 28년 동안 무시하고 괴롭혔다니.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조문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상류층 전체가 모인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금은이 한 사람 때문에 온 것이었죠. 박민호는 형의 장례식이 이렇게 성대하게 치러지는 것이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했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뀔 것이 분명했거든요. 금은이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남편의 영정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려함보다는 남편과의 추억이 더 소중했습니다. 여보, 이런 걸 원하지 않았을 텐데. 그녀의 중얼거림을 들은 이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은희야, 내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다. 이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어. 그의 말에 금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받아들여야 할 때인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이 회장은 금은이를 조용한 별실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회장이 그 상자를 열자 안에서 낡은 편지들과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금은이는 그 사진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8년 전 자신이 집을 나간 후의 모든 순간들이 담겨 있었거든요. 결혼식 사진, 새 집으로 이사하는 모습, 심지어 시장에서 장을 보는 일상까지. 모든 것이 몰래 촬영된 것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를 보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알고 있었어서.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금은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날짜는 28년 전이었습니다. 이 편지는 내가 집을 나간 바로 그날 밤에 썼다. 하지만 보낼 용기가 없었어. 금은이가 편지를 펼쳐보니 아버지의 후회와 그리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딸을 이해하지 못했던 미안함, 그리고 언젠가는 용서받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적혀 있었죠. 편지는 한 통이 아니었습니다. 28년 동안 매년 생일마다 명절마다 쓴 편지들이 수백 통이나 되었습니다. 모두 보내지 못한 채 간직해온 것들이었죠. 매일매일 너를 찾았다. 전국의 모든 곳을 뒤졌어. 하지만 내가 이름까지 바꿔서 살고 있었으니. 그제야 금은이는 깨달았습니다. 결혼 후 남편의 성을 따라 박은희로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찾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작년에야 겨우 찾아냈어. 하지만 내가 행복해 보였다. 그래서 망설였다. 이 회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금은이 남편의 직장과 관련된 자료였습니다. 놀랍게도 박철수가 다니던 회사는 이한국 그룹의 계열사였습니다. 철수 씨가 다니던 회사도 우리 그룹이었어. 나도 모르게 내 남편의 월급을 주고 있었던 거지. 금은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철수 씨는 끝까지 몰랐을 거야. 하지만 승진이나 대우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좋게 해줬지. 내 딸의 남편이니까. 그 말을 들은 금은이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생 자신들이 독립적으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보살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라. 이 회장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금은이 부부가 살았던 집의 소유권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실제 소유주는 이한국 그룹이었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내가 미리 사둔 집이었어. 너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금은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28년 동안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 현실이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아버지,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독립해서 살고 싶어 했잖니. 내가 개입한다는 걸 알면 상처받을까봐. 이 회장의 말에 금은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그리고 애타게 자신을 지켜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병원비도 마찬가지였어. 철수 씨가 마지막에 입원했을 때 모든 비용은 내가 처리했다. 그제야 금은이는 이상했던 점들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병원비가 생각보다 적게 나왔던 것, 최고급 병실을 쓸 수 있었던 것 모두 아버지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이 회장이 상자맨 아래에서 두꺼운 통장을 꺼냈습니다. 금은이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잔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였습니다. 매달 내 몫의 용돈을 넣어뒀다. 28년 동안 한 번도 빼먹지 않고. 통장을 보니 정말로 매달 같은 날짜에 거액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단 한 달도 빠뜨리지 않고 말이죠. 언젠가 내가 돌아와서 이 돈이 필요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 금은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며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고집스러웠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아니다. 내가 옳았어.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줬잖니. 이 회장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철수 씨를 보면서 배웠다.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진심으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건지 말이야. 그때 별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조심스럽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이 대화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 회장이 문을 열어주자 박순자, 박민호,
박수진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얼굴이 창백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박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희야,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하지만 이 회장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28년간 딸이 받은 상처를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에 시댁 식구들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박민호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형수가 이런 분인 줄 정말 그래서 몰랐으면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겁니까? 이 회장의 날카로운 반박에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금은이가 아버지의 팔을 붙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은희야, 너는 너무 착해. 그래서 이렇게 당한 거야. 하지만 금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배웠어요. 철수와 함께 한 28년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녀의 말에 이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의 마음씨가 고마우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이제 자신들의 운명이 금은이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원한다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금은이는 복수보다는 용서를 선택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남편 박철수가 원했던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금은이가 상자에서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편지들과는 달리 봉투가 열려 있었고 내용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 편지는 박철수가 쓴 것이었습니다. 이 회장에게 보낸 편지였죠. 편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철수는 자신의 아내가 누구인지 28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은이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것이었죠. 회장님께 저는 은희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한다는 것도 압니다. 부디 저희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제가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금은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니. 그리고 자신을 위해 평생 그 비밀을 지켜준 것이었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은희는 제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왔습니다. 저 역시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부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철수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내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끝까지 비밀을 지켰으니까. 금은이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편지 뒷면에는 또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다.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은희를 아버지께 돌려보내주세요. 혼자서는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박철수는 자신이 죽으면 아내가 혼자 남겨질 것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 회장에게 부탁해둔 것이었죠. 그래서 철수 씨가 돌아가신 후에 바로 찾아간 거였어. 그이의 마지막 부탁이었거든. 이 회장의 설명에 금은이는 남편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자신을 걱정했던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이 편지를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박철수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끝까지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박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은희를 받아들이기를 바라셨어요. 이 회장의 말에 시댁 식구들은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박철수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박수진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오빠가 그런 마음이었는데 우리가 형수를 그렇게 대했다니. 박순자 역시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며느리를 괴롭힌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금은이가 편지함에서 마지막 편지 하나를 더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박철수가 병원에서 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은희에게.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미안해. 더 오래 함께하지 못해서. 하지만 후회하지는 마. 너와 함께한 28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편지를 읽는 금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 나 때문에 너무 오래 고생했어. 아버지도 널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용서해줘. 그들도 나름대로는 널 가족으로 생각했을 거야. 그 마지막 부분을 들은 시댁 식구들은 더욱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박철수는 죽는 순간까지도 가족들을 감싸주려 했던 것입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사랑해, 은희야. 다음 생에서도 너와 만날 수 있다면 좋겠어. 하지만 그때는 널 더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게.
금은이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으며 엉엉 울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메시지가 얼마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회장도 사위의 마지막 편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제야 왜 딸이 이 남자를 선택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네, 아버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금은이가 눈물을 닦으며 시댁 식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을 어떻게 대할지 결정해야 할 때였습니다. 박순자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은희야, 제발 용서해다오.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박민호와 박수진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금은이의 용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금은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무릎 꿇을 필요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철수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가족끼리 이렇게 하는 것을. 그 말에 시댁 식구들은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을 가족이라고 부르는 금은이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져야 해요.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요. 금은이의 관대함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복수보다는 용서를, 미움보다는 사랑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회장이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역시 내 딸이야. 마음씨가 아름다워. 하지만 금은이에게는 아직 하나의 중요한 결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함께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할 것인지 말이죠. 이틀 후 금은이는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고 시댁 식구들도 그녀의 선택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금은이는 남편과 함께 살았던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28년간의 추억이 담긴 모든 구석구석이 소중했습니다. 부엌에서 남편을 위해 요리하던 기억, 거실에서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평범했지만 행복했던 순간들 말이죠. 박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그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를 무시하거나 구박하지 않았습니다. 은희야, 정말 가는 거니? 금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한 후였습니다. 네,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가기로 했어요. 박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8년 동안 함께 살았던 며느리와의 이별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습니다. 미안했다, 은희야. 정말 미안했어.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금은이의 따뜻한 말에 박순자는 더욱 울었습니다. 이런 좋은 며느리를 왜 진작 알아보지 못했는지 후회스러웠습니다. 박민호와 박수진도 나타났습니다. 그들 역시 형수와의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형수, 새로운 삶에서 행복하세요. 박민호의 진심 어린 인사에 금은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들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때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회장이 금은이를 데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검은 벤츠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고 이번에는 과시용이 아닌 정말 가족을 맞이하러 온 모습이었습니다. 이 회장이 집 안으로 들어와 시댁 식구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제 딸을 돌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비록 갈등이 있었지만 이제는 과거의 일로 묻어두려는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야말로 죄송했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은희를 사랑하는 가족이니까요. 이 회장의 관대한 말에 시댁 식구들은 감동받았습니다. 진정한 큰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금은이가 마지막으로 남편의 사진이 걸린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가요. 당신이 원했던 대로 아버지께 돌아가요. 사진 속 남편이 따뜻하게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잘 가라고 행복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회장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가자, 은희야. 이제 진짜 집으로. 금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벼운 가방 하나만 들었습니다.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추억들은 모두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으니까요. 문 앞에서 시댁 식구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모두들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습니다. 박수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형수, 가끔 연락주세요. 그럴게요. 당신들도 몸 건강히 지내요. 금은이가 차에 타기 전에 한 번 더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28년간 살았던 집,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고마웠어, 모든 게. 그녀의 중얼거림이 바람에 실려 날아갔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이 회장이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않니? 아니요,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럼 회사 일도 배워볼 생각이 있니? 금은이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철수가 말했어요. 제가 어떤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하라고. 이제 정말 최선을 다해볼 거예요. 이 회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28년 만에 되찾은 딸, 그리고 이제 시작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과거를 뒤로하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한 가지 약속해주세요. 뭐든 말해봐라.
철수를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이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니까요. 이 회장이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이다. 철수 씨는 우리 가족의 은인이야. 평생 감사하며 살겠다. 그 말에 금은이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몇 시간 후 차는 이한국 그룹 본사가 보이는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저택이 금은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왔다, 딸아. 이 회장의 따뜻한 말에 금은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28년 만에 듣는 집에 왔다는 말이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습니다. 저택의 문이 열리자 수많은 직원들이 나와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모두들 진심으로 금은이의 귀환을 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따님, 환영합니다. 집사장의 인사에 금은이는 어색하면서도 감동받았습니다. 이제 정말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회장이 금은이를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회사 일을 하든 다른 일을 하든 상관없어. 다만 행복하기만 하면 돼. 금은이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함께해요. 제가 철수에게서 배운 사랑을 아버지께도 보여드릴게요. 그 순간 28년간의 긴 여행이 끝났습니다. 금은이는 이제 더 이상 무시받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딸이자 남편의 사랑을 가슴에 품은 당당한 여성이었습니다. 석양이 저택을 붉게 물들이는 가운데 부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박철수의 따뜻한 미소가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